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밥 안 먹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들하고 크리스마스하고 관계 있습니까? 요즘에는 저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 울리대요. 그 왜 안 울리냐 이래 보니까 그게 뭐 저작권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그래도 밖에 음악 소리가 좀 나고 그래야 연말 분위기도 나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자, 교과서 282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282페이지 가면은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죠?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럼 이제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눌러 살면 됩니다. 눌러 살면 되는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어요. 그게 전세권 무슨 등기다 설정입니다. 그럼 이 전세권 설정을 등기부를 제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등기부를 그려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자 이제 이래 되었거든. 요래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접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 요렇게 나왔어. 요래 나왔거든. 그래가 여기에 을구 이렇게가 소유권 이해입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보세요. 1. 자, 이렇게 봅시다. 1 이렇게 되었죠. 전세권 설정 등기 요래 됐거든. 2015년 1월 3일입니다. 제 100호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015년 1월 2일입니다. 설정 계약입니다. 그래가 이제 여기에 보세요. 전세권자 일어나 전세권자 그러면 송윤아 이랬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요랬어요. 700-123-2134-567 요랬었죠. 그 다음에 전세금이 3억입니다. 전세기간이 2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할 때 요거를 배우러 갑니다. 요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여기서 전세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요걸 한만 더 하면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거든. 그럼 소유권 이외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요래 나오죠. 요게 소유권 뭐다? 이외. 여기다가 붙이는 이름이 설정이라 설정.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하는 등기가 설정입니다. 설정. 그럼 여기서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설정은 소유권 이외만 붙이는 이름이라 소유권 이외만. 그러면 이제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이 집에 눌러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지. 아니면 을에게 매매할 수도 뭐다 있지. 그 매매가 소유권 뭐다 이전 이래 되죠. 그래서 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요 세 개 있죠. 요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기본 딱 요 이제 등기가 돼진 거예요.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는데 요 세 개 등기를 우리가 기입 등기라고 하고, 기입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요게 기입 등기.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새로운 등기가 아니다. 새로운 등기가 아닌 거라. 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자, 요거를 딱 배웁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했는데 요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지.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요거를 갖고 공부를 하거든.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할 때 요리로 와보시면 있잖아요. 여기에 전세금이 3억이죠. 그러면 전세금이 3억이 맞아. 그럼 3억으로 바로 적어졌어. 그럼 일치지.
근데 전세금은 4억이라 4억인데 등기간이 착오를 일으켜서 3억으로 잘못 적을 수마다 있다. 그럼 4억인데 3억으로 잘못 적었으니까 불일치하지 불일치. 그 다음에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은 거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적었다. 이걸 잘못 적었다. 그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거를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잘못 적은 걸 바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손대는 게 아니지. 전세금이 전세 계약서상에 3억이 맞아. 그럼 등기부에도 3억이 맞아. 그럼 일치지. 그럼 손대는 게 아니지. 전세기간이 5년인데 2년으로 잘못 적은 거라. 그러면 2년인데 2년으로 바로 적었다.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거거든. 일치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우러 가느냐면은 요게 잘못된 걸 바로잡으러 간다 이 말. 요게 잘못된 걸 바로잡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는 등기를 배운다. 그럼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등기는 6개라 6개. 그게 경정이 있고 변경이 있고 말소가 있고 말소 회복이 있어요. 요 4개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멸실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요 위에 4개는 갑골구가 불일치하고 갑골구가 요 2개는 표제부가 불일치하다.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됐죠? 요거는 갑골구가 불일치하다, 표제부가 불일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변경 있죠? 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 변경 경정 있죠? 요 끄집어내는 거라. 요 끄집어내면은 이 변경 경정 있죠? 이 종류가 4개라 4개.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3개를 배우거든. 그 하나를 자 해결해 봅시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명의인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지권의 변경 경정이 있는데 그건 지금 안 배워. 그럼 여기서 변경 경정의 종류는 4개인데 3개만 배웁니다. 자,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그럼 요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라. 그 요게 나와야 된다는 말은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지. 그럼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구조, 종류. 요게 부동산 뭐다? 표시지. 그 우리가 그냥 요거 하나만 갖고 할 때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 뭐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 이런 요게 이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면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자, 이제 중요한 거거든. 요게 권리의 변경,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권리의 변경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글자로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건저당권이 있다, 이런 게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걸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맹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을 하는 거라. 민법 시간이면. 공시법 시간에는 그냥 이거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라. 그럼 빌려 쓸 때는 2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다. 왜 하나가 사용료를 줘야 돼, 사용료. 그러면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이지. 그러면 전세에 뭐가 있다? 기간. 그럼 저는 요래했죠. 그럼 이게 만약에 지상권이면 지료라고 해야지. 지역권이면 지료라고 해야지. 임차권이면 차임이고 저당권에는 채권액이 있다. 채권 최고액이 있다. 이자가 있다. 이런 게 있지. 그럼 요게 이제 됐다면 있잖아요. 기간이죠. 그럼 합시다. 지료가 있죠. 그럼 지료가 있다면 지료의 지급 시기가 있지. 맞죠? 네. 그리고 차임이 있죠. 차임이 월세거든. 그럼 월세가 있다면 차임의 지급 시기가 있지. 그럼 저당권에 채권액이 있죠. 그럼 채권액이 있다면 변제기가 있지. 이자의 지급 시기 이런 게 있지. 그럼 요거다. 그럼 요거를 딱 떼었다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요겁니다. 요거 한 개입니다. 요거 한 개입니다. 요거 한 개입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우고 있거든. 요 2개를 배우고 있거든.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맞죠? 네. 요거는 전세금과 전세마다 기간. 그럼 요 위에 3개 있죠? 요 3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럼 요 2개 있죠? 요 2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정.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 여기 이제 자유자재로 되면 되는 거라. 됐죠? 자, 요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아니 이거 얼마나 쉬워요. 예. 아니 전세권자가 나와야지. 맞죠? 전세금이 나와야지. 전세기간이 나와야지. 그럼 지금 제가 우리의 무언의 약속이거든. 그럼 저는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다면 저는 항상 이래만 하지. 을에게 전세. 요래가 1억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요 을이라고 저는 쓰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을이라면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저는 을이라고 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여기에 전세금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있죠. 전세금이는 지금 그렇겠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자유자재로 되어야 되거든. 자, 요게 잘못 적었다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요게 달라졌다면 뭐다? 권리의 변경. 요런 데 딱 나오는 거라. 딱 됐죠. 그 다음에 요리를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오늘은 요 4개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요 4개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요 4개를 배우러 가는데 이제 요렇게 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 미리 써놓고 해봅시다. 처분의 뭐다? 제한이.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요 3개가 기본입니다. 요 3개가 정리합니다.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게 바로잡는 게 요 6개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3개의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요 3개의. 그럼 지금 우리 요거를 갖고 배우죠? 맞죠?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지금 무슨 등기가 돼 있다? 전세권 설정. 이 전세권 설정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의 뭐다? 1. 무슨 유가 들어왔다? 가압류. 그럼 이거는 설정 등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그럼 정 하나만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그럼 제일 위에 보존등기 됐지? 맞죠? 네.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여기에 보존등기는 보존등기지만 그냥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오케이?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무엇에 들어왔다? 가압류. 그럼 지금 보존등기에 뭐가 들어갔다? 가압류. 이 보존등기는 말은 보존등기지만 이게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1번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그럼 2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러면 요 이전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3번에 뭐가 들어왔다? 가. 그럼 여기서는 요거는 보존이죠. 그럼 이름은 보존이지만 무슨 자다? 소유자지, 소유자. 그럼 여기는 이게 무슨 등기다? 이전.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보존 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전 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래 말하는 거지. 무슨 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소유권. 그럼 이거는 무슨 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전세. 그럼 이게 저당이라면 무슨 권에 가압류다? 저당권에 가압류.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거를 이제 딱 줄이면 이래 됐죠. 하나가 무슨 권? 소유권. 하나가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되어져야 되거든. 자, 이리 오세요. 지금 13개입니다. 요 3개 딱 되어져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불일치인 걸 바로잡는 거는 요 6개고, 여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가는 게 처분의 뭐다? 자, 예, 딱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배우러 가거든. 배우러 갈 때 처음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를 배우러 갔냐 할 때, 지금 권리의 변경이 먼저 나왔어요. 등기명의 표시는 권리의 변경이 먼저 나왔어요. 권리의 무슨 등기다? 변경. 뭐다? 경정. 자, 칠판을 봅니다.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신청이 있어요. 세 번째 서류가 있어요. 네 번째
등기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 요거를 딱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신청이죠. 그럼 신청이라면은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어요. 의무가 있냐냐 이래 나와. 그럼 서류는 항상 4개만 공부하면 돼. 4개만. 그럼 하나가 인감입니다. 하나가 등기필 정보입니다. 하나가 이해관계입니다. 하나가 요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뜻이죠.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그럼 요거 5개 중에 한 개라도 달라지는 거는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럼 요거 중에 잘못됐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정. 그럼 뜻은 해결했다 했다 했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이 나야 되거든. 단독이냐 공동이냐 나거든. 그럼 제가 그랬죠. 이런 거를 이해를 딱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단독이냐 공동이냐죠.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다? 그걸 계약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계약을 좀 배워와야 돼. 그러니까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항상 구별할 때 이것만 하면 이게 해결이 돼 버리는 기라. 그럼 다시. 아니 처음에 이게 원래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래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여기가 길동이죠. 길동을 먼저 외우면 안 되지. 서울특별시를 먼저 외우는 거지. 맞다. 맞죠? 네. 그럼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우리가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특별시 외우고 이제 광역시를 외우는 거지. 광역시를.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를 외우는 거지. 맞다. 그럼 도를 외우고 난 다음에 시를 외우는 거지. 그러면 군구, 시군구 이렇게 가가 동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딱 잡아버리면 거기서 가지만 탁탁탁탁 쳐가지고 가면 공부할 게 없어요. 크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낱개로 공부하면 양이 많아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요래 이야기했거든. 우리 등기의 가장 기본은 있잖아요. 그죠?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를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 그러면 단독과 공동을 구별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칠판 오세요.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이 있죠. 그럼 답은 이거예요. 법이잖아요. 법은 항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거든. 그래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면 공동이라. 둘 중에 혼자 가면 단독.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하면 공동. 둘 중에 혼자 가면 뭐다? 단독. 그럼 이 혼자는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권리자 혼자 하면 뭐다?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뭐다? 공동.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했죠? 그럼 여기까지 딱 됐죠? 그러면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민법에 계약이라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 청약과 성낙을 설명해야지. 맞다. 그러니까 청약자, 성낙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상대방이 있다. 그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러면 계약이면 공동신청입니다. 계약 아니면 단독. 그럼 여러분들 너무 쉽죠? 이리 와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 이름이 달라지거든. 내 이름이 달라져. 개명이죠. 그럼 개명을 하려면 내가 등기소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생이 있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라는 게 있는지. 우리는 출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배우지. 맞죠? 그럼 다시 해봅시다. 등기를 해로 왔죠? 해로 오기 전에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해로 왔지. 맞다. 그럼 요 계약이라는 게 예쁘게 말하면 법률행위지. 법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해로 온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출생은 법률행위예요. 출생신고는 등기예요. 맞다. 그럼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로 온 거지. 맞죠? 그러면 개명을 했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해로 온 거지. 맞다. 그럼 개명이 먼저 와야지. 맞죠? 그럼 개명을 하려면 내가 등기소로 갑니까? 법원으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야지. 법원에 가서 판결서를 받아와야지. 그러면 법원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그럼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계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뭐 흔하지는 않아요. 달라질 수, 이거 전부 다 법원에 가서 판결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요 밑에 잠깐 봅시다. 전세금이죠. 그럼 전세라는 말 속에는 칠판 오세요. 전세라는 말 속에는 전세금이 1억이다 이 말. 그럼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자.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지. 그럼 계약서 새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는 집주인하고 나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 돼요. 맞다 맞다? 맞다. 기간을 2년 했거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요거는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보세요.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의무자 권리자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워봤던 게 이거잖아요. 정리합니다. 갑이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집주인입니다. 이게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무슨 권자? 전세권자. 그럼 다시 합니다. 전세면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 그러니까 답은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알면 되는 거야. 한 개만 알면. 그러면 전세금이 1억이거든.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됐죠? 자, 그러면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천으로 다운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리죠. 그럼 집주인이 올려받았지. 그럼 집주인은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자. 그러면 5천으로 다운을 시켰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럼 여러분들 요 글자를 착 하나만 딱 봅시다. 제가 지금 이거를 갖고 요거를 갖고 설명하고 있거든. 그럼 답은 이거를 갖고 설명하든 이거를 갖고 설명하든 이거를 갖고 설명하든 이거를 갖고 설명하든 답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 그럼 보세요.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기간을 연장하든 많아지는 거와 적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 항상 요쪽이 무슨 자? 의무자. 요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요거면 딱 사진 눈으로 사진 찍어졌다 안 찍어졌다? 지금 이거 한 번 하는 죄다 10번째 알고 있는 거다. 그 이거는 사진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눈으로. 오케이. 눈으로 사진을 딱 찍어 놨었어. 자, 그러면 여기 됐다면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글자가 나오죠. 자, 여기 쏘가 넘으면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덱스다? X죠, 그죠? X입니다. 다시.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O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필 정보는 제출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더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자, 제목 들어서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X.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O. 인감증명서는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제출하는 거라.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을 안 해. 됐죠? 그러면 요 그림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도 소유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요 그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의무자 누굽니까? 그러면 갑은 인감 제출해야지. 그러면 요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의무자 누구다? 그러면 인감 제출해야지. 그럼 요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감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대. 그럼 요래 하면 이제 요게 해결이 되진 거라.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또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이제 이해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 풀어야 되거든.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잠깐 와보세요. 요거는 이제 요래 가는 거예요. 요래 가는 거거든. 요래 가는 거든. 1번에 전세금이 있고 1억이에요. 1번에 전세금이 있고 1억이에요. 1번에 전세금이 있고 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전세가 1억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집은 시가 3억짜리예요. 3억짜리. 그러면 갑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쉽게 말하면 전세 준 집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다. 그럼 이번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요거 몇 억입니까? 1억. 요거 몇 억입니까? 2억. 합치면 몇 억?
요 1억 합치면 몇 억? 2억. 집은 얼마? 3억. 그럼 3억짜리 집에 1억의 전세가 있고 1억의 저당이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런데 보세요. 요 1억이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요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져. 그러면 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만약에 요래됐다면 있잖아요. 요 집이 시가 3억이거든. 그럼 경매가 들어갔어. 그럼 2억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러면 배당을 받아야지. 그럴 때는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1번에 전세권자가 몇 억을 가져가고 1억. 요 사람이 몇 억을 가고 1억. 그럼 요 2억으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1억 5천으로 나왔다면 이 사람이 1억을 먼저 가져가고 이 사람은 5천밖에 못 가지고 가지. 맞다? 맞지. 자, 그러면 이게 2억으로 오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져. 그럼 이 사람이 뭐 성관계이다? 예. 따라서 요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요래하는 거라. 요래.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사람의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요래하는 거예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번.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1번. 그럼 여기서 이제 이라기다. 요게 이제 잠깐만 이러세요. 요래 돼 있죠. 그 요거는 우리가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 저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이 부기등기 요래 놓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기. 앞으로 제하고 공시법 수업을 할 때는 이거는 주입니다. 이거는 부기등기입니다. 이는 종이에요. 종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에 유인성, 무인성 있다 없다?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주종의 관계. 그 요리를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민법을 조금 배워봐야 돼. 민법에 유인성, 무인성을 이해를 못하면 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거든. 그 요리합니다. 부모는 주입니다. 자식은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런데 부모는 있는데 있잖아요. 자식은 안 낳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안 낳을 수 있지. 됐죠? 그럼 다시 부모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결혼을 안 했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 부모라는 표현보다도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안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주라고 하세요. 주가 있어야 뭐도 있다? 종도 있지. 주가 있어야 종이 있지. 대답하세요. 있어야 종이 있지. 맞죠? 네. 그러면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지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주는 있지만 종만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랍니다. 그러면 요거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자를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럼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요 1번하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그러면 요거는 비록 첫 번째, 세 번째 있지만 1번의 순서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2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이 사람은 비록 몇 번째 있지만 세 번째, 1번째, 첫 번째 있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 사람이 먼저 2억을 가져가는 거라. 오케이? 되고 이 사람은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정에게 동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면 요래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요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은 요 전세금이 몇 억이다? 1억. 요 몇 억이다? 1억. 합치면 몇 억이다? 2억.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이 잘못되가 경매가 들어가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은 2억인데, 오케이? 네. 1번이 일단 1억밖에 못 가지고 가는 거야.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저당권자가 몇 억? 1억. 그럼 이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은 2억인데 이 사람은 1억밖에 못 가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부기등기를 해두면 이 사람이 몇 억을 가져간다? 2억. 근데 이 사람이 부기등기를 안 하고 주등기를 하면 이 사람은 몇 억밖에 못 가져간다? 1억. 이해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정답입니다. 요 저당권자는 앞에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몇 억인 줄 알고 들어왔다, 1억. 그럼 이게 2억으로 오르면 이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져요. 무슨 관계이다? 예. 따라서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요렇게 부기등기를 하는 거라. 안 들어가면 무슨 등기다?
저런 게입니다. 그럼 나중에 작년에도 여기 기출문제 다 벌어놨거든. 요거를 시험에 낼 때 보세요.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아까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한다? 보기등기. 안 들어오면 무슨 등기다? 저등기. 오케이? 네, 요 정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히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기까지 됐죠. 요거는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건 이제 하나만 딱 해봅시다. 이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요리로 오세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는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계약서를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요. 이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건 뜻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됐죠. 요 뜻만 알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럼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풀어봅시다. 등기명인의 표시죠. 그럼 이걸 뭘 하는 겁니까? 개명이죠. 그럼 개명을 하면 나는 등기소로 간다, 법원으로 간다, 법원. 그럼 내가 법원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그럼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단독이다, 군대이다, 단독. 그럼 단독 신청이니까 인감 등기필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개명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해관계인도 등장하지 않아서. 그럼 이건 시험에 낼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로 오세요. 꼭 기억하세요. 요걸 딱 기억합니다. 요거를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 그럼 요게 달라졌다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잘못 적었다면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장. 요게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잘못 적었다면 권리의 경정. 그럼 요게 달라졌다고 해서 불이익 보는 자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달라지면 불이익 보는 자가 있을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거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는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요걸 많이 갖고 다루거든. 그러니까 오늘 다 몰라도 됩니다. 이 한 글자만 딱 외워가면 됩니다. 시작. 권리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이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다. 고래만 딱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통과?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83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정등기는 제 손을 봅니다. 요리 딱 봅니다. 요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변경.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겁니다. 한 글자만. 그게 뭐냐?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이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뭐다? 변경.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이죠. 그럼 권리의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오더와이다. 그럼 권리의 경정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오더와이다. 그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경하고 경정하고 똑같다니까.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어서 바로잡는 거는 경정이고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변경. 이해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합니다. 정합니다. 권리의 변경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개는 공동신청이지. 이게 전부 다 똑같이. 답은 다 똑같이. 답은 똑같다니까. 한 글자만 차이 나는데 그게 처음부터 잘못 적었느냐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하냐 그것만 갖고 차이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등기명인의 표시에 경정도 먹고 단독. 답은 똑같다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었냐?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했냐? 그것만 갖고 간다니까. 오케이? 네. 됐어요. 그러면 283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어요. 가보면은 제일 밑에 봅니다. 직권 경정 등기의 특징이라거든. 그 요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공부할 때 한 글자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하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요리로 와보세요. 제가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등기는 5개밖에 없어. 하나가 말소 등기입니다. 하나가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하나가 판결서입니다. 하나가 직권 경정입니다.
하나가 권리의 변경이에요. 요 5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요 글자를 보세요. 요거 하나만 딱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직권, 경정.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경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게 뭐라고 그랬다? 경정. 앞에 무슨 자가 들었다? 직권. 직권이니까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고치는 게. 그럼 딱 한 글자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이걸 이렇게 합니다. 제가 들어서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답은 딱 그럼 2개만 내놓고 해볼게요. 하나는 신청이고 하나는 직권이에요. 2개만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거고 이는 당연히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인천시가 오케이?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대장 다 고쳐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거를 소유자가 신청으로 고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이 말입니다. 알아서 고쳐주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직권을. 그럼 여기서 항상 뭘 기억하느냐 할 때 정리합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이익 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못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칠 때도 불이익 보는 자가 있으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지. 불이익 보는 자가 없었을 때 고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고치는 거 이거 고친다고 해서 불이익 보는 자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전세금이 2억인데 이걸 3억으로 마음대로 고친다. 3억을 2억으로 마음대로 고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잠깐만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요리해 보세요. 1번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 전세는 있잖아요. 2억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3억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잘못 적었죠? 그럼 두 번째, 전세에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세의 저당이라는 거는 요 3억 있죠? 요걸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빌려 쓸 수 뭐다? 있다. 그럼 요 3억을 담보로 제공하거든. 근데 이때는 3억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담보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몇 억인 줄 알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3억이지. 그러니까 1에 1 전세권에 무슨 권이 들어왔다? 저당.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있잖아요. 요게 2억인데 3억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3억으로. 오케이? 그럼 이걸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1의 2, 1회가 2억으로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이 사람은 있잖아요. 3억인 줄 알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몇 억이다? 2억.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2억인 것 같으면 이 사람이 3억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3억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줬지. 맞죠? 그럼 이때 이걸 마음대로 이래 고치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 그럼 불이익을 보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 하냐니까 한 번만 해놓으면 모든 게 끝나. 그러니까 꼭 기억합니다. 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하나 시작. 직권. 직권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에요. 그럼 직권자가 딱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런 잡니다.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해관계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직권으로 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지. 성낙서가 들어오면 직권으로 할 수 뭐다? 있다. 요가 됩니까? 자, 그럼 하나만 대놓고 해봅시다. 하나만 대봅시다. 하나만 대봅시다. 그러면 직권으로 했어요. 직권으로 했어. 그럼 직권으로 경정을 했거든. 그럼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아, 경정이니까 수정을 한 거지. 수정을 했으니까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지. 맞아요. 다시. 경정이니까, 우리 경정 등기, 그러니까 변경 등기 했으니까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경정 등기 했죠? 말 그대로 뭘로 했다? 직권. 그러면 직권으로 경정 등기 했으니까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안 알린다? 아니, 내용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소유자에게 알려줘야지. 상식적으로. 맞아, 안 맞아?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지. 아니, 소유자가 신청해. 우리 지적법 시간에도 소유자가 신청한 건 소유자에게 알린다, 안 알린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알리는 거지. 그러나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쳤으니까 소유자는 내용을 모르지. 그러니까 고쳤다는 걸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지금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유대가 10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0명 전원에게 알려야 되느냐, 한 명에게만 알려도 되느냐, 요것만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요것만 갖고. 자, 상식적으로 전원에게 알린다, 1인에게만 알린다. 자, 칠판에 나가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직권. 직권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고치고 난 다음에도 전원에게 알릴 필요는 뭐다? 없다. 한 명에게만 알려도 된다. 이 말. 무슨 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보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소유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OX다. X. 소유대가 여러 명인 경우에 1인에게 통지해도 된다. O도와이다. O. 자, 한번 따봅시다. 아니, 지금 제가 법 전체의 큰 흐름만 알면 공부할 게 없다니까. 딱 갑니다. 하나가 신청이고, 하나가 직권입니다.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낙서가 들어오면 할 수 뭐다?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성낙서 들어오면 할 수 있지. 오케이? 네. 다시 합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직권으로 했어요. 했다면 이해관계는 일단 있다, 없다? 없다. 없다면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소유되는 내용을 모르거든. 모르니까 알려야 된다, 아니다? 그럼 소유대가 10명일 때 1명 전원에게 알리느냐, 1명에게만 알리느냐, 이 말이거든. 전원이다, 1인이다, 1인. 딱 통과. 한 장을 넘기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말소등기가 나와요. 그 말소등기가 나오는데 요 말소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하는 거예요. 사망신고.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오늘 있잖아요. 지금 제가 큰 틀을 지금 자꾸 잡아주거든.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 딱 돼 있죠. 그럼 하나만 해고 갑시다. 요 위에 4개는 갑골구이하는 겁니다. 요 2개는 갑골구이한다, 표제부이한다. 표제부입니다.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멸실.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죠. 시작.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 시작. 부동산 표시지. 맞죠? 네. 무슨 관계? 권리.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이거는 지금 기본이다, 기본 아니다? 기본 정도가 이거. 기본이죠.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꼭 요랍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시작. 권리.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무조건 2개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권리예요. 그럼 이걸 딱 해볼게요. 여러분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는 이래 말하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이거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거는 요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거는 요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항상 부동산자 들어가는 거는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 그럼 여기에 소유가, 요거는 갚고, 이거는 무슨 거? 그럼 요게 무슨 관계다? 권리. 그럼 지금부터 제가 딱 하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게 없어질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이게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게 없어졌다. 여러분들 권리가 없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여기서 할까요? 요건 지워도 될까요? 권리가 없어졌다는 게 글자로 해봅시다. 자, 이래 봅시다.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줘요. 그럼 을을 우리가 무슨 권자라고 그럽니까? 전세권자지. 맞죠? 그럼 이걸 법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랍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전세 기간이라. 그럼 요 기간 중에 을은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전세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갑은 정합니다.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을의 이름으로 전세가 됐죠? 그럼 12월 31일이 끝났어. 흔히 말하는 전세 기간이 끝났다 이 말. 끝났다니까 뭐가 소멸됐다?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맞죠? 그럼 이 등기 없어야 돼요? 안 없어야 돼요? 없어요. 이게 무슨 등기다? 말소등기. 그러니까 말소등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러면 요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칠판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설명합니다. 요거를 설명합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를 설명합니다. 갑구입니다. 갑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됐어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약을 맺다 해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는 소유권을 상실했다. 상실 안 했다? 상실. 그럼 이거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 이게 소유권 말소지. 소유권 말소지. 맞아요. 네. 그럼 좀 전에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거든. 전세기간 2년이라. 전세기간 끝나서 그럼 전세권은 소멸했다. 소멸 안 했다? 소멸. 그럼 이거 지우는 게 무슨 등기다? 말소. 그럼 여기서 표제부 있죠. 부동산이죠. 집이 불탔다 이 말이야. 집이 없어진 거라. 집이 없어졌으니까 등기부도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등기부를 폐쇄하는 게 무슨 등기다? 멸시. 다시 합니다. 부동산이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다면 무슨 등기를 한다? 멸시. 권리가 없어졌다면 무슨 등기 한다? 말소. 됐죠? 그러면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권리는 말소가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소유권이든 소유권이든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소 등기를 하면은 공시법 전체를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뜻을 한번 가볼까요? 말소 등기란 기존 등기의 원시적 후발적인 원인이 하여 자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사항의 전부 요리오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부 전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요 글자가 요거죠. 보세요. 요게 글자 있죠. 요거 하나 요 글자 하나는 뭐다? 일부입니다. 일부. 그럼 여기서 1이 났죠. 요 안에 있죠. 그죠? 요게 전부입니다. 전부. 오케이? 그럼 전세기간 끝났다면 보세요. 2번에서 1번을 뭐 시켰다? 이렇게 하는 게 말소다 이 말이에요. 일부를 지었다. 다 지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부 다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동그라미 2번은 전체를 줄 것이요. 요거는 28회 시험의 정답입니다. 28회 시험의 정답인데 그냥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요게 조금 부담스럽거든. 그게 부담스러운데 제 말 들어보세요. 이랍니다. 말소 등기를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제가 잘 걱정하는 거는 이거거든.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가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법에서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OX만 시험 문제예요. 이 문장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등기에 또 가등기가 되냐 안 되냐,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가 되냐 안 되냐, 채권자의 채권자가 또 대위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 시간에 두 개 글자는 4개가 나와. 4개가. 오케이. 그럼 요거 쉬운 거를 해볼게요. 쉬운 거를 해볼까요? 가, 을, 병, 정입니다. 쉬운 거를 해볼게요. 쉬운 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럼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의무자. 매수인입니다. 권리자.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을을 채무자입니다. 병을 채권자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다시 할게요. 오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지우겠어요. 그러면 요 등기에서는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자, 그런데 이 용어를 안 써요. 안 쓰고 여기서 채무자예요. 채권자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채무자냐 이러면 두 사람이 매매를 했죠. 매매라면 전부 다 매매 대금이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럼 매매 대금이죠. 맞죠? 매매 대금이라면 재산권이 이전이 돼야 안 돼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그 매매 대금에서는 이쪽이 무슨 자? 채권자. 이쪽이 뭐다? 채무자. 그러나 우리는 매매 대금을 배운다. 재산권 이전 등기를 배운다. 등기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다.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요 속이 무슨 자? 채권자. 그럼 보세요. 요 두 사람이 매매했거든.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요 두 사람이 또 매매한 거라.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그럼 어른 또 병은 또 정한테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이쪽이 무슨 자? 채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아무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없지. 아무 문제 될. 그런데 저 보세요. 그런데 을이 있잖아. 요 등기를 안 가져와.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오니까 이 등기가 못 넘어가지. 맞아요? 네. 그럼 지금 누가 불안하다? 병. 그럼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할 수 뭐다? 있다. 요걸 채권자 무슨 신청이다? 대위 신청. 그런데 병인도 안 해. 다시 합니다. 을도 안 해. 병도 안 해. 그럼 정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요 정을 읽을 때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을이 요 등기 안 가져오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을이 안 가져와. 병도 안 해. 그럼 정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정을 문자로 말할 때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그럼 대충은 이해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 우리 법에 두 개씩 나오면 4개라. 4개인데 글자로 보세요. 이거 됩니다. 그럼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거 3개를 먼저 공부한다. 안 되는 거 1개를 공부한다.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제목으로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부기등기 또 부기등기 할 수 뭐다? 있다. 가등기 또 가등기 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3개는 있다라. 이거는 없다라. 그러면 여러분도 일단 있다를 먼저 공부하지 말고 없다를 먼저 공부하면 되네. 왜? 있다는 3개고 없다는 1개거든. 그럼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거는 왜 안 되는지를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되거든. 요리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요리 옵니다. 1번에 예를 들어서 자 1번에 갑니다. 1번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정답입니다. 을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다시 해볼게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1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보세요.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를 시켰어요. 이 말소를 시켰다. 다시 할게요. 말소를 시켰어요. 말소. 다시 합니다.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2번에서 1번을 말소가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법학식으로 공부합시다. 왜 1번이 말소가 되느냐?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맞다. 그러면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되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합시다. 왜 1번이 말소가 되느냐? 2번에서 1번을 말소시켰기 때문에 1번이 말소가 됐지. 그 말은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두 번째. 저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2번에서 1번을 말소시켰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 말소가 잘못됐다는 말은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됐어요. 그럼 잘못 말소됐으니까 요게 지금 말소를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번에서 2번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지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지웠네. 자 보세요. 2번은 몇 번을 말소했다? 1번. 3번은 몇 번을 말소했다? 2번. 그러면 정리합니다. 왜 이게 말소가 됐느냐?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거든. 그럼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됐다 안 됐다? 안. 그러니까 3번에서 2번을 말소시키는 거라. 그럼 1번은 부활해야 돼요? 부활 안 해야 돼요? 부활해야지. 해야 되는데 빨간 볼펜을 쫙 꺼낸 걸 화이트로 이래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울 수가 없지. 등기부를 빨간지로 탁 꼈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착해서 그렇습니다. 등기부에는 화이트라는 게 존재 자체가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한번 빨간지로 딱 껐죠. 그건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웠다면 마음대로 지워버리면 난리나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줄로 딱 끈 걸 화이트로 지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칠판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에 전세권이 있거든. 2번에서 1번을 말소했거든. 그러면 이 말소가 잘못됐다면 3번에서 다시 말소할 것이냐, 아니면 3번에서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할 거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말소를 한다, 회복을 한다. 회복을 하면 이랍니다. 3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하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1, 2, 3. 그럼 여기에 1이 옵니다. 1이. 그래가 몇 번을 잘못 말소시켰다? 1번. 그럼 요 등기를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요게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딱 하면, 한 글자로 딱 풀으면 정리를 하면 이랍니다.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있다, 없다.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허용한다. 어디다? X.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말소 회복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어디와이다? 오. 뒤끝까지 안 갑니다. 뒤끝까지 안 간다는 말은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요래밖에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뒤까지는 안 가. 출제위원이. 오케이. 그러면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있다, 없다. 그걸 딱 가져가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청인인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